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막걸리학교, 창업 강원 막걸리학교 우리가 총 15강의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번 시간이 14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술 거리기 송분선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14번째 강의까지 달려왔는데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 강원 막걸리 학교가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총 27번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10번이 넘는 생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 녹화 방송도 전부 다 이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참여자가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시민과 전국에서 참여한 우리 참가자들과 같이 지금 14번째 강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마지막 강의가 이어지는데 마지막 날 조금은 아쉬운 듯한 느낌도 있는데 또 이제 5월이 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또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즐겁게 오늘 아주 멋지게 신나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시면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웹에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을 만들면서 누르기 먹고 이렇게 제목을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누르기 먹고 그래서 좀 재밌게 하면 구독자가 늘까 싶어서 한번 누르기 먹고 이렇게 사투리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 누룩에 대해서 가장 우리 전통주와 막걸리를 빚는데 우리 술을 빚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재료의 하나인 누룩에 대해서 누룩이 뭔지 그리고 또 누룩을 만드는 과정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누룩에 대해서 함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시면 교장 선생님께서 서울의 서울 막걸리 학교에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그 누룩이 먹고 있는데 강원도 사투리로 누룩이 먹고가 뭡니까? 누룩이 뭐랜가요? 뭔가요? 왜 교장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시지? 제 목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제 들려요.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강원도 사투리로 누룩이 먹고가 뭐라고 하면 누룩이 뭐랜가요? 뭐죠? 그렇죠. 누룩이 뭔가 이 얘기죠. 강원도 사투리로. 강원도 사투리가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저는 여쭤보고. 동해 사투리로. 강원도 사투리는 뭐더래요? 이 네? 경상도 사투리는 누룩이 뭐나? 누룩이 뭐나? 누룩이 뭐나? 또 다른, 그러니까 동해안도 다르고 경상도도 안동 다르고 영해 다르고 영덕 다르고 그러는데 사실 간동지방 색깔로 그 얘기를 하면 더 멋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괜찮죠? 진행하는 거. 예. 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구분하는데 그 영동 지방은 대관령 너머에 그 관동 지방은 그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팔도 구분 없이 구분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직 저는 이제 뭐 원래 고향은 전라도여서 동해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다만 여행 작가를 제가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 밥벌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그 영동 그 고성에서 동해안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한 20km를 하루 종일 걸었어요. 바닷가를 따라서 20km를 하루 종일 걸었는데 8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아주 느슨하게 걸었죠. 1시간에 2, 3km씩 해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보자. 내 인생에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고성에서 송지호 지나가지고 공현진까지
갔는데 놀라운 바다 풍경을 봤어요. 차로만 여행한다고 명소만 돌아다녔지 그렇게 발로 걸어 다니면서 풀한 폭이 바닷가에 모래 또 바닷가에 이렇게 그 풀들이 이 바다에 염기 있는 바닷물을 좋아하는 풀들이 이렇게 사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구에 풀이 살아있는 곳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동해하고 삼척은 북한으로부터 38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권력과 정치와 행정에 의해서 지역이 너무 도륙돼 있더라고요. 난도질돼 있어서 저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동해 삼척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도 하지만 미안함도 있고요. 발전소 다 들어가 있죠. 광산 들어가 있죠. 석회암 노천 광산 들어가 있죠. 부두 그것도 완전히 배를 위한 부두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동해에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 중심의 삶 구조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어떤 즐거움과 또 우리 뒤따라오는 후배들이나 또 자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막걸리 한 잔으로도 풀어낼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의 그 마지막 강의까지 와 있는데 오늘 강의는 누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룩은 화면을 이제 제가 PPT 자료를 약간 보면서 누룩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룩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룩이 이런 방식으로 밀로 누룩이 이런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쇄된 형태의 누룩을 여러분들한테는 보내드렸죠. 그 보내드린 것은 받았던 게 이 송화곡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소일곡인데 여기에 보면은 45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45년이랄지 4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회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만든 송화곡자가 한 군데고요. 송곡자가 하나인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진주곡자입니다. 그래서 송화곡자, 진주곡자라고 부르는데 곡자는 한자죠. 진주라는 말도 한자고 송화기란 말도 한자로 표현인데 누룩은 한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들도 다 많이 한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관습이라는 것은 쉽게 막 이렇게 내가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막 긴 시대에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그 단칼에 이렇게 베어내듯이 들어가지 않는 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누룩, 곡자 회사지만 누룩의 한자식 표현이 이 곡자고요. 우리는 누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룩은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런 통밀로 만들어진 누룩이 있는가 하면은 직접 제가 동해에다도 누룩 몇 개 샘플을 가져다 놨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누룩 샘플을 좀 가져다 놨기 때문에 짐들을 제가 공방의 짐들을 싹 다 조국장님 지시 아래에 제가 공방에 이런저런 것들을 갖췄는데 이것도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금정산성 누룩입니다. 이 누룩의 크기는 아주 피자의 도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누룩이 이 정도 크기니까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크기가 다르죠. 이게 피자의 도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얇고 이것은 조금 더 두껍죠.
두껍고 그래서 크기가 좀 다른데요. 이것은 제 손에 한 뼘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20cm 정도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한 뼘이 더 되기 때문에 한 30cm는 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금정산성 누룩입니다. 사실 금정산성 누룩은 바닷가의 바람 속에서 습기가 있는 곳에서 부산시 동래 산성 위쪽에 금정산성이라는 큰 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중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울산이나 뭐 포항 이 지역까지 이런 방식의 누룩이 눈에 띄어요. 어찌 보면은 동해도 동해다운 누룩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따라하되 동해에 적합한 그 습도와 바다의 습도와 또 지리적으로 뭐 다른 데보다는 공기가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해양성의 바람에 의해서 쉽게 먼지도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누룩들이 필요하고, 누룩은 누르다라는 데에서 오지 않았을까. 제가 그 화면 공유되고 있지요. 누룩은 누르다, 이 발로 눌러서, 발로 디뎌서 눌러가지고 누룩을 만들거든요. 발로 만드는데, 디디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룩 틀을 좀 사용하기도 해요. 누룩 틀을 사용하고, 금정산성은 누룩 틀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쪽들은 누룩 틀을 사용하죠. 그래서 누룩을 만드는데, 발로 눌러 담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가설을 해보면, 가정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해도 되냐고, 제가 그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학 연구하는 친구들이나 교수들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해도 되냐 했더니 자기들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부정을 할래? 그러니까 부정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좋은 학설이 나올 때까지 내가 이걸 한번 그냥 쓸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또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누룩도 잘 모르기도 하니까, 누룩은 메주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콩으로는 각지기에서 메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메주는 겨울에 만들어요. 누룩은 여름에 만들어요. 밀로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콩으로 누룩은 못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현기증을 느꼈어요. 콩으로, 그래, 검은 콩 막걸리도 있고 하니까 콩이 좀 들어가도 될라나? 콩에는 단백질이 좀 더 있고 좀 비릿하기도 한데 실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자유로운 상상력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룩은 날 곡물을 꼭 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쌀로 쓸 수도 있고, 맵쌀, 찹쌀, 좁쌀, 보리쌀 다 곡물을 쓸 수가 있어요. 날 곡물을 분쇄하여 물에다 개어서 형태를 알맞게 잡은 것으로 그 안에 곰팡이와 효모를 번식시켜서 각종 효소를 생성 분비하고 있는 발효제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정의하면. 발효제의 한 가지라고 한 것은 발효제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라는 거죠. 재료는 저렇게 쓰고요. 천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누룩이 한 30일 정도 제조 기간이 걸리고요. 이것을 바짝 유통시키기 위해서 바짝 건조시키는데 또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분들을 보면은 리조푸스라고 하는 거미줄 곰팡이 성분도 들어있고, 아스퍼질러 계통의 아스퍼슬러스 계통의 곰팡이도 들어있는데, 뭐 오리제나 루치엔시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털곰팡이, 무코 뭐 이런 균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누룩 속에 들어있는 전분을, 우리도 그 전분을 당으로 분해시켜서 인간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인간이 밥을 먹는 것처럼 곰팡이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양분은 어디서 오냐면 전분에서 오는 거고, 전분을 당화시켜서 곰팡이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분을 당화시키기 위해서 곰팡이가 성장하면서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얻어내는 게, 우리는 곰팡이가 만든 효소를 확보하는 게 누룩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효소는 뭡니까? 라고, 효소를 엔자임, 영어로는 엔자임이라고 하고, 발효효자를, 한자로는 발효효자를 쓰고, 요소, 소자를 썼네요. 이게 발효제,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효소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효모는 생명체예요. 미생물인데, 효소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 이 밥이 들어가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속에 침이 나와요. 식욕이 동하기도 해서 침이 나왔는데 그 침 속에 들어있는 게 효소예요. 아밀라제라는 효소예요. 그래서 밥을 오래 씹잖아요. 그러면 단맛이 돌아요. 그 효소에 의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당화가 되나 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어물어물 꼭꼭 씹고 있으면 단맛이 돌아요. 그게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소는 어찌 보면 효소는 잘 모른다. 그럼 우리 침이 하는 역할 같은 것을 하는가 보다. 생명체는 미생물은 아니야. 우리 이 몸속에서 분비되는 그 침 성분이 그렇게 해서 소화효소는 당연히 또 위장에서 나오는 거죠. 위장에서도 또 효소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효소는 촉매제예요. 촉매제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분이라는 다당류를 포도당이나 이당류, 1당이나 2당류로 끊어내는 역할을 효소가 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자물쇠의 구멍에 맞는 모양을 가진 열쇠만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원리와 유사하다. 자물쇠는 기질에 해당하고 열쇠는 효소에 해당하다. 그러는 건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효소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자기 열쇠가 맞는 자물쇠를 만났을 때에 쇠통을 만났을 때 효소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당을 끊어내는데 베타 아밀라제는 다당류의 사슬 끝에서 2개씩 끊어내요. 이런 식으로 역할이 좀 다른데 오늘은 누룩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효소가 중요합니다. 효소를 얻기 위해서 누룩을 만듭니다. 그러면 누룩은 뭘로 만듭니까? 대표적으로는 밀로 만듭니다. 밀로 만드는데 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누룩이 됩니까? 그러면 곰팡이를 피웁니다. 곰팡이를 피우려면 습도가 있어야죠. 우리가 곰팡이 잘 피웠나? 여름에 곰팡이 잘 피워서 골치 아프다. 곰팡이 쉽게 피워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수분이 있어야 곰팡이가, 습도가 있어야 곰팡이가 피고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좋겠죠. 그런 조건 속에서 누룩이 만들어지는데요. 누룩을 오늘은 누룩을 만드는 모습을 누룩 만들기 같이 봐야 하는데 누룩을 만드는 모습들을 영상들로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누룩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통밀을 좋은 원료가 좋은 원료여야 되겠죠. 돌도 좀 안 섞이고 해야 되겠죠. 통밀을 가져와요. 사와요. 그래서 밀을 사와서 그걸 분쇄를 해요. 분쇄를 어떻게 분쇄를 하면 좋을까? 좀 굵게 분쇄할 수도 있고 한 번 분쇄할 수 있고 2번 분쇄할 수 있고 밀을 더
섬세하게 분사하면 밀가루 만들어지겠죠. 밀기율은 빼내고. 밀기율은, 밀은 보니까, 밀은 이렇게 특징이 손으로 이렇게 비비잖아요. 미라를 비비면, 저도 미라를, 이게 미랄입니까? 하고 본 것이 처음이었어요. 올해. 저기, 이 안동에 진맥 소주를 만드는 팀이 있는데, 진맥이 밀의 한자식 표현이 진맥이거든요. 소맥은 뭐 보리를 얘기하잖아요. 보리 맥자인데, 맥이 보리 맥자인데, 진짜 보리가 밀인가 봐요. 그 밀보다 좀 더 귀하게 쳤는가 보죠. 그래서 소맥은 보리인데, 진맥이 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지금, 지난주에도 동해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게 밀인지 보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밀밭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삭이 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걸 구분을 못 한대요. 이 까끄레기가 이게 털이 나오는 것들이 긴 게 보리? 짧은 게 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미라를 딱 미라를 따가지고 제가 여기 농사 짓는 분이 계시면 참 촌스러운 얘기 아니라 너무 도회적인 얘기인데 예, 그걸 우리가 토종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토종밀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곡물이 쌀과 밀이 5대 5랍니다. 빵 많이 먹으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밀은 이 전쟁 뒤에 5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 밀가루 때문에 토종밀이 밀이 거의 농사 짓는 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서 먹잖아요. 그건 뭐 미국이 전쟁 뒤에 미국의 농업을 다국적 기업화 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주식은 놔두고 그 다음 2차 주식을 원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쌀이 주식이고 밀이 부식이 되는 거죠. 그럼 밀을 원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고요. 밀가루가 주식이고 쌀이 부식인 곳은 쌀을 먼저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공짜로 주는 거니까 싹 농사 안 짓고 가격 경쟁력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 도산을 시켜놓고 거기다는 쌀을 팔고 한국에다는 밀을 팔고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라고 그 토종 밀 농사 운동을 오래도록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는 했어요. 아,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훼손시키려면 처음에는 공짜로 줘야 되는구나. 공짜를 주는 것이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밀알이 이렇게 비비면 그대로 밀알이 손에 딱 안겨요. 변은 그러지 않잖아요. 도정을 해야 돼,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밀은 손으로 비비면 밀알이 탁 손에 나와. 대신에 밀알이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걸 쪄면은 쪄도 잘 먹기가 소화시키기가 어려워. 이걸 파쇄를 시켜야 돼. 쌀은 파쇄시키지는 않잖아요. 쌀은 도정을 시켜서 깎아서 찌면 우리가 바로 쌀 알채 먹는데 밀은 밀알로 이렇게 먹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밀가루로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쇄를 해요. 물을 혼합을 해요. 물을 여기 작은 글씨로서 25%, 28%를 넣네요. 아, 대단히 지금 다시 이 수치를 보니까 대단히 섬세한 수치를 적어놨네요. 이게 물이 30%하고 20%는 또 달라요. 1% 차에 따라 달라요. 물이 25%에서 28%를 넣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25%라는 것은 조금 적은 감이 있다. 28%는 많은 감이 있다. 이렇게 파악해도 좋을 만큼 물이 조금 들어가느냐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밀가루의 반죽의 성형의 질감이 달라져요. 우리가 밀가루에다가 이건 물론 밀가루로도 밀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밀기울이니까 조금 더 밀기울이 포함된 통밀의 분쇄니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밀가루로 우리가 수제비 같은 거 반죽할 때 물을 얼마를 넣냐면 50에서 60 정도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떼서 이제 그 수제비를 하는 거죠. 그때 반죽이 50에서 60인데 그때 반죽을 다 하고 나면 손에 물이 묻어나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25에서 28%를 가지고 빚으려면 그 성형을 하려면 조금 발로 손으로는 잘 안 돼. 손으로 물을 한 5, 60도 해야지 손으로 되는 건데 손으로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발로 디뎌야 돼. 시간을 두고. 발로 디뎌야 돼서 그래서 누룩을 정성 들여 디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룩이 반죽을 하고 성형을 하죠. 발로 디뎌서 하는 건데 기계로도 디뎌서 요즘은 하죠. 힘드니까 다 기계를 이제 써요. 프레스기 같은 걸로. 기계로 하면은 사람 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력이 누르는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습할 때는 발로 하는데, 아이고, 많이 하려면은 앞찾기 같은 게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걸 띄워요. 누룩을 띄워요. 온도는 30도를 넘죠. 30도를 넘는 걸 보면은, 아하, 상당히 온도가 높은 처리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20일에서 30일 정도 유지하고 2, 3일에 일자가 빠졌네요. 2, 3일에 한 번씩 갈아쌓기를 뒤집어주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건조시켜서 실온 30도에다 건조시키려도 온도가 조금 높아야 잘 건조되겠죠. 그러는 것을 10일에서 15일이 되면 수분이 누룩 속에 있는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해서 이걸 보관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상업적인 누룩인데 그걸 파쇄해서 팔죠. 왜냐하면 파쇄를 안 하면 선생님들이 집에서 깨려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고요. 이 누룩을 쓸 때 그냥 아무렇게 방치했다가 쓰는 게 아니라 또 잡균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균이 붙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관했다, 건조 상태에 보관했다가 쓸 때 파쇄해서 쓰고 쓸 때 법제를 해요. 법제라는 것은 어떤 법식대로 뒤처리를 한다, 처리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법제라는 말은 한의원에서 써요.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말린 한약재를 탕약을 이제 실질적으로 달여서 쓰기 전에 법제를 좀 해요. 왜냐하면 한약상자 서랍에 넣어놨는데 자칫해서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좀 습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분리해내고 햇볕에다가 이 옥상이든지 베란다이든지 이런 햇볕에다가 낮에는 말려요. 바짝 말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습한 곰팡이가 있거나 그러면 그 곰팡이가 죽겠죠? 곰팡이 포자가 정확히 하면 곰팡이 포자 같은 게 죽어요. 다른 균이 있더라도 햇볕에 이렇게 비치면 죽겠죠? 밤에는 밤이슬을 맞춰준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동해는 뭐 모르겠어요. 동해는 공기가 좋아서 밤이슬을 맞춰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서울 남산은 밤에 이슬 맞추면 더러워져 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뭐 스프레이 같은 것들로 안개처럼 스프레이 같은 거 수분을 약간 주면은 그 수분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곰팡이 포자 같은 게 살아나죠. 그러면 다시 낮에 햇볕 속에 넣어서 그것을 살아나려고 하는 균을 다시 햇볕에서 살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또 누룩이 들어가서 술 속에 들어가면 상온에서 이렇게
계속 발효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좋지 못한 균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효소예요. 효소는 균이 아니에요.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효모 정도만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데, 효모는 글쎄요, 햇볕에서 잘 사는지 제가 효모한테 그건 안 물어봤네. 효모는 공기 중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한 25도 정도 되는,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효모가 생존하기 때문에 뭐 효모까지는 않고, 물을 뿌려서 이제 곰팡이 포자가 다시 일어나면 그것을 살균해서, 그러면 잡내도 가시고 뭐 검은 게 썩은 것도 좀 골라내고 하는 걸 법제라고 해요. 그래서 법제에서 사용해요. 이 정도로 이제 누룩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영상 자료를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영상 자료는 우선은 누룩 틀이어터, 누룩 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제가 만든 게 있기 때문에 누룩 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 화면이 나옵니까? 소리도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매주 틀이냐 누룩 같이 틀이냐 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공유하실 때 질문 던져. 지금 그 화면 장치 중심에도 화면 나오고 있죠? 화면 공유 되죠? 예. 그 소리 공유를 같이 해주시죠. 다시 그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소리 공유하고. 소리 공유도 되고 있죠? 지금 소리가 안 나오죠? 소리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소리 나옵니까? 매주 만들던 손으로 누룩을 안 나와요. 물론 누룩은 발을 더 사용하지만 밀을 단단히 뭉치거나 밀 말고도 다른 곡물을 합해가지고 이제 누룩을 만드는데요. 저는 이런 누룩 틀을 보면서 저는 소리가 안 나오네. 누룩의 크기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누룩입니다. 이쪽에 한 뼘이 되니까 소리 공유를 했는데 이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고 쳐도 30cm는 안 되지만은 두께는 상당히 두꺼운 거죠. 두꺼워서 이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 되겠는데요. 이 상당히 큰 중부지방에서 만들어진 누룩이라는 걸 아까도 나왔죠? 지금 만들어지는 송화곡자나 진주곡자에 비하면은 2배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저쪽 저쪽 그 공유. 이건 진주곡자, 송화곡자는 이 정도 높이의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2.5cm나 뭐 이런 정도 된다면 이것은 훨씬 더 10cm 가까이 되는 옵션 보기 상단 10c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못질을 전혀 하지 않고 만들어졌고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이 누룩 틀입니다. 지금 이 누룩 틀은 훨씬 더 크죠. 그렇지만 폭은 좀 더 가늘어졌어요. 이것도 이 두꺼운 걸 보면은 아무래도 남쪽은 금정산성은 누룩 틀이 없죠. 그냥 피자처럼 발라버리니까 없는데 상당히 얇거든요. 누룩이 얇기가 이 정도 얇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누룩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것은 좀 온도가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 습도가 적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습도를 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좀 두텁고 큰 누룩을 만들죠. 중국에 가면은 중국은 더 커져요. 이게 이 정도까지 커질 정도로 누룩이 두께는 뭐 이 정도보다도 더 두꺼워지 얇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큰 누룩들이 있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마오타이 양조장들은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바로 누룩을 만들고 발효를 시키며 증류하는 과정까지 모두 고온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곳에서 누룩을 디디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디도 보면 안 될까요? 男生不能秀了， 아, 不能秀。男生大了哈，踩太紧了，那里面就要长那个青霉。 여인들의 발놀림이 악기를 타는데 참 경쾌하네요. 한국에서는 누룩은 남자가 디뎌야지 단단하고 좋은 누룩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여성들이 누룩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가에는 단단히 딛지만은 가운데는 좀 퍼석하게 해서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딛네요. 보니까 여성들이 섬세하게 또 여린 발로 디디면서 중국 특유의 누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누룩틀은 중부, 지금 여기가 충청도인데 중부 쪽 좀 더 날이 차고 습도가 약한 그런 지역에서 만든 누룩틀로 보여집니다. 이런 누룩틀은 이제 목수나 직접 만들어서 기술력이 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것은 목재를 그냥 잘라가지고 속에 겉에 부분들 단단한 부분만 살리고 안에 것들은 이제 물러지니까 빼내서 만들어진 누룩틀인데요. 이제 금가고 깨지니까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만들지 않고 자연에서 이제 톱질 정도만 해가지고 만들어진 누룩틀이고요. 상당히 이 누룩틀도 깊어요. 두꺼워요. 두꺼운 걸로 봐서 여기도 습도가 조금 낮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누룩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도 자연 나무로 만든 둥근 테를 가지고 누룩틀로 사용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두꺼운 누룩을 만들어 때 사용했던 누룩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누룩의 사진도 잘 남아있지, 조선시대 때 누룩의 사진이 남아있지도 않고 또 누룩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누룩을 어떤 형태의 누룩을 만들었을 것인가 궁금하죠. 그건 이 누룩틀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대오리로 만든 쌀이나무, 이건 쌀이나무로 선생님 그냥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진행을 하시죠, 대충. 이것은 쌀이나무로 만든 대나무, 대오리로 만든 용수가 있습니다. 용수는 술을 걸을 때 사용한 것으로서 항아리에다 이렇게 쭉 질러가지고 술이, 맑은 술이 이쪽에 보이는 거죠. 이걸 짜내는 게 용수고요. 맑은 술을 얻기 위해서 대나무, 쌀이나무, 버드나무, 제 목소리도 안 들리나 칡나무풀 뭐 이런 조금 가늘지만 단단한 대를 짜서 만들어 네, 선생님 그냥 그 영상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냥. 예, 잘 보셨습니까? 그 누룩틀, 아주 굵은 누룩틀들을 보여줬는데요. 누룩틀이 저렇게 뭐 오악스럽지 않고 간결하게 요즘은 누룩틀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되면은 누룩틀 하나를 인터넷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강원 막걸리 학교에도 누룩틀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룩방까지 만들어 놨어요. 누룩방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 여름에 이제 누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바닥에 그 조국장님이 그 온돌 패드를 이렇게 깔아놔서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습도는 굳이 조절이라기보다는 관리 정도가 될 텐데, 누룩 자체가 띄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해요. 그래서 그 수분이 25%에서 28%의 수분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 수분이 전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룩을 뜨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물의 양이 바닥에 괴게 돼요. 그런 점에서 누룩방의 바닥에다가 온돌 판넬을 한 것은 잘못했네. 국장님이 벽면에 했어야 되는데 그랬네. 아, 누룩 이번에 만들다가 그 문제가 생기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그 누룩 패드를 떼어서 벽면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근데 바닥에 물이 고여요. 그럴 정도 돼요. 그럴 정도로 되는 건데 아마 우리가 누룩을 많이 띄우지 않으면 뭐 또 밑에다가 적절히 비닐이나 뭐 습기가 안 차도록 뭐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아예 온돌 바닥이면은 괜찮죠. 물기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온돌 바닥이면 괜찮은데 전기 판넬이라는 점에서 바닥에 전기를 넣었던 것들은 이번에 작업을 해보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룩을 만드는 것들은 그 밥을 짓는 것도 그렇듯이 한 번 잘 지었다고 잘 지은 건 아니고 늘 어떤 방식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서 고쳐나가야 돼요. 냄비 하나를 가지고도 밥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냄비 얇다고 전기밥솥 아니면은 밥을 안 하겠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 밥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조의 장비들도 거기에 맞는 어떤 최적화된 것들을 내가 내 아이디어와 나의 노동을 더해서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글쎄 늘 내게 맞는 옷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게 맞는 옷만 입는 것은 인형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쳐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영상은 이제 한국의 그 누룩마을, 거의 유일한 누룩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금정산성을 찾아가 볼게요. 금정산성의 누룩을 띄우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편집된 게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훔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좀 훔쳐왔는데 내가 훔쳐와도 되는 권한을 제가 좀 갖고 있어요. 방송국에 요청하지 않아도, 방송국에 동의받지 않아도 내가 훔쳐올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따로 공개하지 않은데 수업 시간에 자료로 좀 써봅니다.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초기 화전민들의 생계수단이자 금정산성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술, 토속 막걸리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선 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화전민들의 생계수단이자 금정산성을 축조하던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술, 토속 막걸리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선 전통 방식으로 누룩을 빚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 반죽 끼고요. 좀 뜨거운 물을 부었는가 보네요. 다 이곳에서 반평생 누룩을 만들어 오신 분. 너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되는데 피자 모양의 도우를 연상시키는 누룩을 성형한 후 누룩방으로 옮겨진 후 건조 과정을 누룩 틀이 거친다. 없어요. 누룩방입니다. 갈대 같은 걸 깔았어요. 이 막걸리의 맛의 비밀을 담고 있는 누룩을 건조시키는 누룩방.
여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라 갖고 효모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룩 요 밑에 보시면 사이사이 밑에가 전부 효모가 있습니다. 이게 곰팡이균이라는 건데 효모거든요. 이게 다 있습니다 안에. 이 누룩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기계로 하면 그게 이거 자체 곰팡이균이 잘 안 펴요. 그러니까 발로 밟고 반죽을 하고 그래 해야 요 안에 사이사이 곰팡이균이 다 있거든요. 그 뭐 공장으로 툭툭 찍어내듯이 하면 뭐 어디 저희들 쉽지 않습니까? 발로 하나하나 다 밟아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다 균인데 놔야 되고 하니까 이게 뭐 이제 술을 잘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미옥 씨 10년째 오빠입니다. 사업을 이어 막걸리를 만드는 유청길 명인. 금정산성 막걸리 대표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1차 성형을 하는 데입니다. 뭔가 하면 이제 통밀을 갈아가지고 반죽이 된 걸 갖다가 여기서 1차로 이렇게 성형을 하는 거예요. 발로 밟기 전에. 자,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이렇게 보자기에 사가지고 이렇게 바른 거예요. 밟아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피자 모양의 도우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테두리가 두껍고 중간은 굉장히 얇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습기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곰팡이가 잘 피게 하기 위해서다. 동그란 거 자체도 보면 옆에 도톰해요. 피자 같은데 요 옛날부터 왜 떡을 만들 때라도 이 끝에가 도톰하게 만들어야 이 발효가 잘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들 누룩도 여기 끝에가 도톰해요. 그리고 중간에는 얇고 그래야 곰팡이균이 잘 핍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계속 발로 밟아요. 요 밟으면 안에가 공기층이 착착착 되시. 왜 옛날에 그 빵 보면 폐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누룩이 건조되면서 노란색과 흰 보이는데 꽃이 핀다고 해서 황국, 백국, 흑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룩방 내부 온도는 보통 3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곰팡이가 피기 위해 온도와 습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이 방은 되게 따뜻하네요. 원래 따뜻해요. 이 온도가 안 맞춰지면은 누룩이 꽃이 안 펴요. 온도, 습도 이런 걸 이 누룩방에 잘 맞춰줘야지. 이것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사실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요, 통밀을 빻아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룩방에 들어가서 30도 정도 높은 온도에서 30도, 35도에서 충분히 곰팡이가 이렇게 피도록 만들거든요. 이 곰팡이균이 만들어낸 효소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그 지역마다 곰팡이균의 어떤 분포도 다르고요. 또 그때 들어오는 효소의 어떤 그 힘이나 효소의 기질도 좀 달라집니다. 이거에 의해서 사실 메주를 어떻게 띄웠느냐에 따라서 장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누룩을 어떻게 띄웠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균의 분포가 상당히 다채롭게 그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맛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예. 금정산성 누룩에 띄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화면을 보다가 제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젊은 날에 그 했던 영상이어서, 저 시절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금정산성 누룩의 형태를 좀 보면서 이게 이제 해안가, 특히 남쪽이긴 하죠. 부산이니까 온도가 그 동해보다는 좀 높고 그러지만 해풍은 같고 그래서 저 누룩의 형상들을 좀 보고 저건 누룩으로도 술을 빚어보고 그러면서 뭐 아이디어를 얻어도 영감을 얻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기 가가지고 막걸리 학교를 부산에서도 막걸리 학교를 운영했던 게 한 15기 정도로 운영했습니다. 한
4, 5년 정도 부산에서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주변 공간들의 답사를 좀 다녔었는데, 금정산성 올라가서 누룩 딛기 체험을 가서 했죠.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저 유미옥 씨랑 또 유미옥 씨 오빠 이런 분들 같이 참관하면서 누룩뛰기 체험을 했는데, 누룩뛰기 체험은 뭐 막걸리 빚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기도 하면서 훨씬 더 대중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다.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술을 빚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누룩을 뭐 먹는 건 아니니까, 바로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좋은 누룩이 있으면 좋은 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통밀을 활용해서, 특히 우리 밀을 활용해서 누룩을 만들어 보는 작업들은 재미있고, 동해 같은 경우도 밀 농사를 좀 지어보는 것도 우리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 동해의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밀농사가, 뭐 추운 데서 밀농사들 뭐 하니까, 밀농사 겨울 넘기고 하니까, 밀농사를 지어서 밀을 만들어 보는 노력을 하면은 대단히 흥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뭐 많은 밀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재배를 해보는 것을 그 강원도 막걸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적극 검토해 보면 좋겠네요. 질문 또 없습니까? 마이크 키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중간중간 궁금한 거. 제가 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고 싶은 분 질문해 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누룩 말고 다른 거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 한번 하십시오. 예. 다름이 아니고 그 매장에서 병입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그걸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용기가 뭐 1kg에서 5kg 이하로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용기가 이제 항아리 이런 것도 괜찮나요? 다 토탈에서 용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누룩 주제에 벗어난 얘기도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 소규모 선생님은 제가 소규모 주류제를 권하지는 않고요. 지역 특산주 면허를 권해드립니다. 지역 특산주 면허를 권하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면허를 하겠다고 한다면 1kg 이상인데 1kg가 모든 도구의 용량을 합해서 1kg이기 때문에, 항아리가 있다, 20L 항아리가 있다 그러면 20L 항아리를 50개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100L 항아리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강원 막걸리 학교의 항아리들은 350L 항아리 정도 되거든요. 4개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전통주 그거는 이제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영농법인이나 뭐 농업 종사자 이런 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단은 농토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그만 게 있긴 있어요. 예. 300평 이상 됩니까? 안 돼. 한 200평 정도 되는데. 200평. 200평 안에다가 보통 300평 이상일 때 농부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농부 자격증이 있는가 봐요. 아니요, 없어요. 농지원부에서 농부 자격증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걸 할 때 300평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200평이면은 이제 좀 부족하네요. 만약 200평 안에도 불구하고 농지원부,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자격을 얻으려면 100평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 거죠.
농민이라 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은 자력으로 지금 근다고 그걸 위해서 비닐하우스 만들 수도 없으니까 문 선생님이 지역 특산주 면허를 얻으려고 한다면 농민을 하나 친구 중에서 농토를 3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지분을 10%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조장은 한 5년 안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배당금은 없는 걸로 치고 명의를 10% 하고 일이 있을 때 돕는다면은 알바 비용 주겠다. 이렇게 해서 농업회사 범위를 만들어서 지역 특산주 면허를 내면 온라인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는 온라인 마케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홍보해도 살 수가 없어. 온라인 판매를 못하면 온라인 SNS, 온라인 홍보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지역 특산주 면허를 어렵지 않으니까 내면 되고요. 지역 특산주 면허를 내려면 막걸리 면허는 10평방미터 이상의 공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0평방미터 안에 발효 용기는 어느 하나 정도 아무렇게나 항아리 5개여도 됩니다. 용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산주가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준비된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막걸리가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1921년인데 한국 현대사에서 부침을 많이 했죠. 이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의 영역 그 안에서 자부심을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바로미터와 잣대와 같다고 할까요? 우리 문화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달려갔던 시절과 그래서 기계를 수입하고 장비를 수입하고 시멘트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개발하고 화력발전소를 만들고 이렇게 달려갔던 시절에 막걸리 아이고 그거 먹여 살려주냐 할아버지들이나 마셨던 거 그리고 뒷전으로 밀었고 막걸리 양조장이 그 시절에 싸게 노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던 음료였긴 하지만 맥주나 또 소주나 이런 것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건 밀려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맥주나 소주가 산업화의 어떤 산물이었다고 한다면 막걸리는 산업화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동네에서 유지가 조금 크게 만들었던 정도 선에서 굴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맥주에 밀려가지고 제3세계의 작은 나라의 작은 음료처럼 밀려났는데 지금은 이제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이 문화적인 자부심과 함께 세계적으로 많은 연감을 주는 아이템이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것도 막걸리에 대한 관심도 다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건데 지금의 막걸리 문화를 이제 누룩에서 출발해서 부산 경상도 쪽은 서울에서 봤을 때 왼쪽은 금정산성의 누룩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태인 막걸리예요. 태인 송명선 막걸리예요. 태인 송명선 막걸리의 매력은 뭐냐면 자기가 농사 지은 쌀로 자기가 농사 지은 밀로 감미료 넣지 않고 투박하게 막걸리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리고 그래서 맛은 계절마다 맛이 달라져요. 사장님 기분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면 안 먹을래. 먹지 마. 내가 언제 네 먹으라 그랬냐? 이런 식의 도도함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위기도 해요. 그 송명섭 명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자는 그의 막걸리 맛을 단맛이 없는 데다 백지 상태의 도화지처럼 어떤 음식을 가져다 놓아도 궁합이 맞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식품 명인인 손명섭 씨는 자신의 막걸리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데 그 이유 또한 그만의 독자적인 전통 누룩을 누룩 때문에 법제하고 있습니다. 법제라고 해가지고요. 이 누룩을 만들 때 그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나쁜 냄새 이런 거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술에 넣기 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누룩을 빚는 중요한 원료인 밀. 그는 이 밀을 불려서 사용한다. 여기서 싹이 트기 시작을 해요. 밀에서. 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밀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분해하기 시작을 하죠. 그 분해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이거를 분쇄해서 누룩을 만들어요. 지금 이게 자기 몸을 이렇게 자기 몸 스스로 변형을 일으킬 때, 그럼 이 변형을 일으키면은 거기에 이제 그 효소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거는 왜 오래전부터 쌀이 아닌 밀을 사용해 왔던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밀을 이렇게 빻아 보면은요, 밀의 어떤 가루하고 겉에 껍질이 이렇게 잘 분리가 덜 됩니다. 쌀은 완개가 완전히 벗겨지지만, 그래서 그 밀기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밀가루는 국수나 수제비 하지만 밀기울이 좀 아깝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서 누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밀기울의 천연적인 여러 가지 균들, 효모랄지 여러 가지 곰팡이 균들,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건 어떤 과학적인 특성이겠죠. 그런데 현재 국내 막걸리에 사용되는 전통 누룩은 크게 쌀누룩과 밀누룩으로 나뉘어진다. 전통 누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주는 누룩은 평면적이다. 둥그런 피자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관찰해보면 누룩은 고두밥 속에 있는 전분 등을 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포도도 우리가 식용포도의 캔버럴리는 아주 입안에 들어가면 달콤하지만 양조용 포도는 사실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즙도 좀 적고 알도 작고. 그렇지만 발효를 했을 때의 기질이 또 다른 기질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술의 재료라고 하는 쌀이든지 보리든지 밀이든지 그런 차별화된 것들이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누룩에 대한 차별화, 그래서 자기 누룩을 만들어내. 예, 자기 누룩을 만드는 거다 차별하다. 뭐 송영섭 명의는 그 중력고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돼 있죠. 기능보유자인데 중력은 대나무를 혼중해낸 대기름을 소주와 이렇게 결합시켜서 만들어낸 술을 만들고 있어서 무형문화재 전통을 이용 문화문화재로서 좀 더 충실한 그 술빚기, 막걸리 빚기, 원래 막걸리 양조장을 해오셨으니까 막걸리 양조를 하면서 중력고라는 걸 증류주 무형문화재를 받은 거니까
좀 더 그 작은 소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고 자연에 좀 더 친화적인 형태의 술빚기를 이렇게 우직하게 표방해 오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장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장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랄까, 독심 이런 것들을 전라도, 전라북도 태인, 정읍이죠. 정읍 태인에 살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술은 단순하게 뭐 대량생산해서 하루에 뭐 우리 뭐 5,000병도 만들어낼 수 있고 10,000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상품의 술과는 조금 더 다른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영상으로 이 누룩 속에 그렇다면 어떤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살펴보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완주로 이제 분당에 있다가 전라북도 완주로 이전을 한 한국식품연구원 한식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식연의 박사님께서 누룩에 대한 또 누룩 속에 들어있는 효모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걸리의 중요한 발효제로 쓰이는 누룩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무엇일까? 막걸리 발효에 쓰이는 누룩에는 많은 유산균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누룩에는 어떤 효모가 있는 것일까? 화면에 보이는 타원형이나 둥근 모양의 그 미생물들이 막걸리 안에 들어있는 효모이고요. 그 양조에 직접적으로 발효를 관여하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여기에 이 타원형으로 보이는 것들이, 모양의 것들이 다 효모이고요. 막걸리에는 사카로마이스 세리비지에라고 부르는 효모가 굉장히 많이 오염종으로 발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문헌에 존재하는 누룩을 저희가 그 현대적인 어떤 제조 방법을 통해서 복원을 해서 그 복원된 누룩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분리된 효모가 약 한 400종, 그리고 곰팡이가 한 200종, 그리고 세균류가 한 100종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국 방식의 누룩과 전통 누룩은 미생물에서도 실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입국은 하나의 균주를 접종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균주로만 발효시킨 발효제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 전통 누룩은 그 균주를 접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하는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제 자연 발효를 하는 발효제입니다. 따라서 입국에는 하나의 이제 균주만 존재를 하고요. 저희 전통 누룩에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일부 어떤 누룩 같은 경우에는 밀 그 껍질까지 다 통밀로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 어떤 경우에 뭐 녹두를 섞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생물 분포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그 똑같은 쌀 양이랑 똑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해서 사실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다양한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누룩은 막걸리 발효제를 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대요. 여기에서 영상 이제 이 정도로 했는데,
좀 더 누룩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과 또 효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연구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연구 영역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균주 회사가 이제 누룩 회사가 있고 또 미생물 균주 회사가 있죠. 효모나 또 누룩을 뚫을 때 되는 어떤 분리된 곰팡이 포자를 판매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조금 더 안정되게 산업 현장에, 양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는 먼저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누룩을 직접 만들기는 만만치 않고요. 시설 안에 양조 시설을 겸해가지고 누룩방까지 만들려면 만만치 않고, 강원 막걸리 학교 공간에 누룩방을 방 한 칸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실험적으로 누룩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대놓고 이제 쓰겠다 한다면 한 칸 같이 작업하면서 뭐 약간의 뭐 재료랄지 연료 비용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나눠내면서 하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한 번만 잘 만든다고 의미가 없어요. 누룩회사 사장님들한테 제가 그러죠. 같은 누룩을 1년 내내 10년 동안 10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룩을 만들 때마다 누룩이 달라지면 곤란합니다. 당신이 누룩회사를 한다면서 춤바람 나는 것처럼 다양한 춤을 추는 것처럼 누룩이 달라지면 술맛도 다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룩회사 사장으로 전립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나무처럼 한 곳에 뿌리 내리면 한 방향으로만 커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룩을 안정된 누룩을 제공해 준다는 것들은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그 산업의 논리를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대략 그 누룩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금정산성에서는 성형하는 모습, 발로 밟는 모습을 봤고요. 반죽하는 모습도 봤고 중국 누룩도 한번 비교해서 봤어요. 중국은 마오타이 귀주성의 마오타이를 제가 가서 촬영한 영상인데 그것도 함께 봤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출연하죠. 제가 그래 이 방송이 반복해서 나와요. 문제는 어딘가에 막 세계 견문록도 반복해서 나와서 한 5년 지난 영상인데도 또 봤다고 저한테 케이블 방송에서 봤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화해서 또 나왔다고 그러고 또 나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온갖 곳에 나와서 저도 같이 어느덧 그 술 전문가가 되고 말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45분이니까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3시부터 또 재밌게 우리 강릉의 송근선 선생님이 같이 술 빚으면서 또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질문 한두 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네. 그 입국이랑 아까 영상에서 입국 잠깐 나왔는데요. 입국이랑 누룩이랑은 아예 다른 개념인가요? 입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쌀알의 형태에다가 밀가루나 쌀에다가 아즈퍼질러스, 루치엔시스, 가와치 이런 것들을 입힌 겁니다. 파종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입국은 송정 막걸리에서 쓰고 있고요. 또 지장수 막걸리에도 쓰고 있고요. 장수 막걸리 쓰고 있고 일반 막걸리 양조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룩을 안 쓰고 입국을 쓰는 건가요? 입국이라는 것은
쌀 입자에다가 누룩국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국자가 누룩인 거죠. 이것도 누룩인 거죠.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의 누룩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냈고 이것을 한꺼번에 널어놓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도망갈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영희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 질문 없습니까? 노정희 선생님 질문 없습니까? 박은영 선생님 질문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는 거예요. 이경희 선생님은요? 이경희 선생님은 음소거를 하고 제가 전에 제가 누룩을 뒤져 봤거든요. 엄마한테 배워서.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와. 예. 한여름에 뒤졌거든요. 밀 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듣는 걸 그렇죠. 밀 나고 나야지. 예, 포기를 하고 진주국자나 송어국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은 술하고 아주 술 만드신 경험이 많으시고 또 잘하실 것 같네요. 술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머니하고 했을 때는 힘들었던 것은 선생님이 하기 싫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빨리 그거 말고 친구들하고 좀 놀러 가고 오빠들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그 엄마가 빚을 때는 포슬포슬한 거를 단단하게 밟으라 이래가지고 그렇죠. 짜증나지. 땀을 흘리면서 밟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 살 때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요럴 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발로 이렇게 밟으면 참 고소한 누룩이 될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밟으라 그랬으니까 힘든 거죠. 근데 지금은 아이고 이렇게 쉬운 일이 없다. 이렇게 세상 힘든 일 많은데 뭐 이런 정도는 매주 만드는 걸 힘들다고 조금 번거롭긴 하죠. 매주 만드는 쓰고 하루 날 잡아서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많은 양을 시간 안에 바삐 해야 되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 날에 좋은 추억을 어머니가 주셨네요. 네. 하여튼 맥을 안 잊고 술을 계속 엄마 등록을 본 걸로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지금하고 엄마가 할 때하고는 지금 전혀 달라서 새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만든 술 맛을 보고 싶습니다. 네, 저처럼 투박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 그 누룩을 밟았을 때 그 추억을 올 여름에 저기 강원 막걸리 학교에서 누룩디키 할 때 선생님이 보조 강사로 참여해서 지시하다를 어머니가 시켰던 것처럼 기억을 끄집어내서 좀 시켜주십시오. 밟아놓으면 다시 밟으라 이러고 밟아놓으면 다시 밟으라 이러고 이래가지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그게 손에 안 차서 그러셨을 테고 단단히 빚을수록 사실 이렇게 힘센 장정이 좀 뒤져줘야 되거든요. 네,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추억이 있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긴 강의, 온라인 강의를 끝까지 이렇게 따라와서 들어주시니 그 동해의 향기로운 술이 곧 다 비춰질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조 국장님께서 좋은 기획을 좀 해주시고 아직은 뭐 선생님들이 동력을 찾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원에서 좀 이끌어주고 문화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신다면 응원은 좀 뭔가 표시가 나야 돼요. 홈페이지 댓글이라도 달아주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과 감사하다 수고했다 또 좋은 기획을 해달라고 댓글 같은 것들을 달아주시고 응원을 하면 그 혜택이 선생님들한테로 갈 겁니다. 그래서 긴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조 국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야, 이제 호흡이 이제 뭐 너무 잘 맞는데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마무리하기 전에 그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선발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기 교장 선생님 보이는 가운데 회장하고 총무를 선발할게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지금 저기 우리 문춘기 씨하고 우리 두 분은 지금 그 듣지를 못하셨는데,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거의 다 현장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기 누구야? 일단 후보가 그 추천을 받았는데, 회장 후보는 박영희 선생님이 올라왔었고 총무 후보는 최지혜 선생님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장님을 박영희 회장님으로, 또 박영희 회장님 돈도 많으니까 만약에 찬성을 하면 박수. 또 우리 또 최지혜 우리 총무님은 또 뭐 차량도 또 뭐 엄청난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님이 우리 최지혜 선생님이 되는 걸 찬성한다면 박수. 네. 네. 아니 그거는 진행자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예? 아니 추천을 먼저 받아가지고 찬성을 하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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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 출마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보네. 제가 볼 때는 총무는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상 그 젊은 사람이 해가지고 이 좀 기동력이 있어야 이렇게 많이 이제 움직이고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선배가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거는 뭐 만약에 회장님은 괜찮아요. 만약에 고문이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르신들 하는 게 좋은데, 총무는 술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동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미 박수가 나왔는데 또 그렇게 하면 좀 전에 박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거 갖고 예민할 필요 없이 술 배우는 데 집중하시고, 일단은 그러면 회장님은 우리 박영희 회장님, 총무는 최지혜 회장님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그 수고해 주신 우리 허시면 교장 선생님께 감사 박수 드리면서, 네, 자 14강 오늘 우리 그 누룩과 관련된 누룩이 먹고 이 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